최근에 특판 가구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해서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 청취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행록 제조카르텔 조사과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특판 가구라는 게 일단 뭡니까? 예, 특판 가구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예. 보통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싱크대나 붙박이장 같은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시공할 때 함께 설치되는 가구를 이제 특판 가구라고 합니다. 아, 네네. 특판 가구 시장은 일반 소비자에게 가구를 판매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건설사와 가구업체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B2B 시장입니다. 발주처인 건설사가 현장별로 입찰을 실시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면 선정된 업체가 가구를 설치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까? 유명한 업체들. 예. 이게 가구 업체 중에는 이제 소비자만 대상으로 침대나 책상 같은 일반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 건설사에 특판 가구만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예. 특판 가구 시장은 현대리바트, 한샘, NX 등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고요. 예.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3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꽤 큰 시장이네요. 그러면 이런 특판 가구의 입찰 담합 언제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계기도 있었습니까? 특판 가구 시장은 건설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 2008년에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되던 건설 경기가 2011년 이후에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예. 그 영향으로 기존에는 대형 업체들 위주로 유지되던 특판 가구 시장에 중소업체들이 다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니까 가구업체들 간에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담합이 이루어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근에 기사 내용들 보면요, 이 특판 가구의 입찰에서 가구 업체들끼리 오래전부터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조사를 통해서 31개 가구 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예. 예, 담합 규모는 약 2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입찰 담합은 이제 낙찰 예정자 결정 합의하고 입찰 가격 합의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낙찰 예정자 합의의 경우에는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입찰별로 낙찰받을 사업자를 결정하고요. 예. 낙찰 예정자가 각 사별 견적서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낙찰 예정자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찰 가격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낙찰을 원하는 업체가 경쟁 업체에게 높은 가격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요. 또 낙찰 받을 의사는 없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업체가 견적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경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공받아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는 행위, 이거는 당연히 담합이겠지만 견적서만 서로 주고받아도 이게 입찰 담합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업체들 간의 견적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이 됩니다. 예. 견적을 받은 업체는 이제 받은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견적을 제공한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거나 또는 적어도 견적을 받은 업체보다 높은 순위를 확보한다는 합의가 존재하고요. 네. 효과 측면에서도 이제 견적 제공 업체는 자신의 낙찰 확률을 높이고, 견적을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판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공정위는 본건 담합에 가담한 31개 가구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서 주요 가구업체 및 임직원을 고발한 바도 있고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좀 보고 계시나요? 예, 이번 사건은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판 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예. 이번 조치로 이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가구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고 경쟁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10년에 걸쳐서 1.9조 원대 규모 담합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과징금이 담합 규모에 비해 다소 작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이나 경제적 여건 등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 예, 본건에서는 이제 가구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고, 최근 건설 경기 침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과, 그리고 발주처인 건설사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 이제 주요 가구업체들에 대해서 공정위 고발이 이루어져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재로 특판 가구 담합에 대한 조치는 모두 끝난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이제 비교적 규모가 큰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 가구 입찰 담합을 우선적으로 이제 조사해서 제재한 것이고요. 그 밖에 한 70여 개 소형 건설사들이 발주한 입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담합 혐의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신속하게 이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식주나 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담합은 사업자 간 은밀하게 진행되고 적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고나 내부 고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혐의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법 위반이 인정되면 증거나 조치 수준에 따라서 최대 3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요. 또 특히 법 위반 사업자의 내부 직원들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오행록 제조카르텔 조사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